여러분,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 지도를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뉴스에서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 그 공포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해부하는 레파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서울공화국의 종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만이 살 길이다. 지방은 노인들만 남아서 고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서울, 그것도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이 모든 믿음이 거대한 집단 최면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장 먼저 붕괴하고 있다면요? 오늘 저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혹한 데이터와 경제 원리를 통해 지방 소멸이라는 프레임 뒤에 숨겨진 서울 붕괴의 시그널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울행 막차에 올라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순간 똑똑한 자본은 이미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지방을 버릴 때 왜 슈퍼리치들과 스마트한 기업들은 서울을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의 부의 지도가 어떻게 뒤집힐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아마도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분들에게는 꽤나 고통스러운 내용이 될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서울공화국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왜 서울에 미쳐 있을까요? 경제학적으로 이를 집적의 경제라고 합니다. 기업과 사람이 한 곳에 모일수록 정보 교류가 빨라지고 인프라 비용이 절감되며 혁신이 일어난다는 이론이죠.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은 이 이론의 가장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서울과 수도권에 쏟아부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있고, 서울에 가면 좋은 대학이 있고, 서울에 가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에는 또 다른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과 집적의 불경제입니다. 도시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모여서 얻는 이익보다 모여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커지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교통체증, 미친 듯한 주거비용, 환경오염, 그리고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지금 서울은 정확히 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서울에서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반면 지방 거점, 도시에서 같은 연봉을 받는다면 삶의 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서울이 아니면 루저라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비효율을 감수하며 서울로 몰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집단 최면입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지방의 빈집, 폐교되는 학교를 보여주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울에 썩어가는 반지하, 출퇴근길, 지옥철에서 에너지를 다 뺏기고 좀비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은 열정으로 포장합니다. 지방 소멸론은 어쩌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프로파간다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도시, 서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트리거는 이 거대한 풍선에 바늘을 꽂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서울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그 달콤한 꿈을 이제 깰 시간입니다. 서울공화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트리거는 바로 인구 구조의 역설입니다. 흔히 지방이 늙어가고 서울은 젊다고 착각합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드니까요.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도시입니다. 합계 출산율 0.5명대,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이며 사실상 집단 자살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들은 서울에서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연료로 태워지고 소멸합니다. 즉, 서울은 인구를 생산하는 도시가 아니라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태워 없애는 인구 소각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청년 인구가 이제 고갈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서울로 보낼 땔감이 없습니다. 땔감이 끊긴 용광로는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서울의 고령화 속도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지만 그들은 현금 흐름이 부족합니다.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는 것이죠. 젊은 층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들어오지 못하고 노인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받아줄 젊은이가 없는 상황. 이것이 10년 뒤 서울의 미래입니다. 결국 서울은 활기찬 청년의 도시가 아니라 가난한 노인들의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은 이미 고령화에 적응하여 컴팩트 시티나 의료 복지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팽창 위주의 도시 계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덩치의 도시가 늙어버렸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세금 폭탄은 고스란히 서울에 남아있는 소수의 청년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때도 과연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일까요? 아니면 탈출하고 싶은 감옥일까요? 아직도 서울 불패를 외치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구 문제보다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겨냥하는 두 번째 트리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은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트리거는 바로 부동산의 물리적 수명과 경제적 사망입니다. 서울, 특히 일기 신도시와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들이 마주한 끔찍한 현실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파트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재건축만 되면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이제 박살났습니다. 핵심은 사업성입니다. 과거에는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을 하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은 이미 용적률을 꽉 채워서 지어졌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여러분이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평당 1천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다시 짓는데 순수 건축비만 56억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금융비용 등을 합치면 분담금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퇴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이 혹은 영끌에서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하우스 푸어가 현금 5억, 6억을 낼 능력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은 어떻게 될까요? 무산됩니다. 리모델링요? 그것도 돈이 듭니다. 결국 서울의 수많은 구축 아파트들은 재건축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못한 채 서서히 낡아갈 것입니다. 배관이 터지고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은 무너져 가는데 수리할 돈이 없어서 방치되는 아파트. 이것이 바로 슬럼화입니다. 뉴욕의 브롱크스나 런던의 일부 지역처럼 서울의 한복판에도 거대한 슬럼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화려한 강남의 마천루 바로 뒤편에 썩어가는 콘크리트 숲이 공존하는 디스토피아. 이것이 서울의 예견된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 경기도 외곽의 신축이나 오히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방 거점, 도시의 새 아파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브랜드값만 믿고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10억, 20억 주고 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투자일까요? 서울의 인프라가 낡아가는 속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할 젊은 납세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하락론이 아닙니다. 도시공학적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을 가속화시키는 기술적인 트리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서울의 존재 이유 자체를 지워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트리거는 바로 일자리의 지리학적 해체입니다. 서울 불패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직주근접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강남과 광화문에 있으니 그 근처에 살아야 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AI 그리고 원격 근무의 확산은 이 공식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본사를 옮기거나 전면 원격 근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살인적인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거점 오피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화상회의의 퀄리티는 실제 미팅을 넘어설 것이고 메타버스 오피스는 물리적 출근의 필요성을 제로로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재들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를 중시하게 됩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하루 2시간을 버리는 삶 대신 강릉의 바닷가에서 코딩을 하고 제주도의 숲속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워케이션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서울 강남 한복판에 거대한 사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인력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연결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서울이 독점하고 있던 양질의 일자리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집니다. 서울은 그저 물가가 비싸고 공기가 나쁜 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KTX와 GTX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서울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에 굳이 서울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순간 서울의 프리미엄도 함께 증발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판교를 넘어 지방 거점 도시의 혁신 지구들로 스마트한 기업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브랜드에 매몰되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텅 빈 사무실들이 늘어선 유령 도시 서울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지방은 모두 소멸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방 소멸이 가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지방의 소멸은 거짓이고 경쟁력 없는 지방의 소멸과 서울의 쇠락이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곳은 바로 슈퍼로컬입니다. 서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자족 기능을 갖춘 메가시티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부울경 메가시티, 세종과 대전을 잇는 충청권 메가시티,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특정 지역들. 이곳들은 서울 못지않은 인프라와 일자리를 갖추면서도 주거 비용은 서울의 절반 이하입니다. 스마트한 청년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100만 원 내고 컵라면 먹으며 버티느니 지방 거점 도시에서 넓은 집에 살며 여유롭게 저축하고 워라밸을 즐기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들도 병원과 백화점이 있는 지방광역시의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서울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귀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찾아 합리적인 도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인 권력, 즉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의 권력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미 꼭지점에 도달해 하락할 일만 남은 서울의 낡은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한 슈퍼로컬의 대장주를 사시겠습니까?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가 뜨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듯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힙한 것이 되는 시대입니다. 서울 흉내를 내는 지방은 망하겠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로컬은 전 세계인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강남 상구에서 전국으로, 아니 세계로 넓히십시오. 기회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 그러나 확실한 가치가 자라나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타이타닉호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밑바닥은 인구 절벽, 인프라 노후화, 그리고 비효율성이라는 빙산에 이미 부딪혔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선실 안에서는 파티가 계속되고 있죠. 서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지방은 다 망할 거야 라는 음악 소리에 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구명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탈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첫째, 서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십시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서울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동하십시오. 둘째,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혹은 투자하려는 곳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인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뜬 경기도의 배드타운들은 서울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반면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가진 지방 거점 도시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셋째, 기술의 변화에 민감해지십시오. 내 직업이 원격 근무가 가능한지, 내가 어디에 있어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서울의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노동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남들이 지방 소멸이라는 공포에 떨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서울의 붕괴를 먼저 읽어낸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서울이라는 족쇄를 풀고 더 넓고 다양한 가능성의 나라로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그 진화의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타이타닉에서 내려 쾌속정에 올라타십시오. 오늘 우리는 지방 소멸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서울공화국의 위기를 세 가지 트리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첫째, 인구 구조의 붕괴로 인한 구매력 상실. 둘째, 재건축 불가능으로 인한 도시의 슬럼화. 셋째, 기술혁명으로 인한 직주근접의 가치 하락. 이 세 가지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재난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대중의 믿음과 반대로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둡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서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등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서울이 최고라는 고정관념, 그 견고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재설계하는 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도태되고 변화를 이용하는 자는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